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2022년 갑일간의 용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갑의 일간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기가 진으로 태어났으면 용띠가 되죠. 이민년에 모든 갑일간에는 이민년에 임수가 편인이 되고요. 인이 비견이 되죠. 그래서 2022년에는 편인과 비견에 어떤 상황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내 사주 군과 어떻게 맞아 떨어지느냐에 따라 차이가 다르겠죠. 편인은 문서도 되고요. 또 집도 되고, 아니. 뭐 이게 집문서도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문서가 되고 공부도 되고요, 기술도 되고요, 또 부모도 되겠죠. 부모도 되지만 뭐 유치원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그 보모라든가 이런 것도 되죠. 그리고 비견은 뭐 형제, 또 친구, 뭐 거래처, 또 직장 동료도 되겠죠. 동료, 동업자도 됩니다. 동업자 이렇게도 되죠. 그래서 이런 관련된 이민년에 내 사주 원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아니더라도 다 대부분 사람들 이제 이것과 관련된 일이 일어나지만, 특히 갑일간의 진 용띠가 이민년에는 이제 이것과 관련된 것이 더 밀접하게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서 월지에 자가 있을 경우, 자가 있는 경우에는 내 사주에 일단 여기를 모르고 월지가 자인 경우에는 이민년에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이때는 자수는 정인이죠. 진토는 편제가 되죠. 편제가 되기도 하고 또 나이론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겼을 때는 여기 뒤에가 어떤 글자가 오느냐, 일단은 여기 몰랐을 때는 이런 글자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여기서 자세히 나오지가 않죠. 그쵸? 왜냐면 여기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직 그게 깨지거나 어떻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일지혜가 예를 들어서 신이 이렇게 연결됐을 때, 신이 이렇게 연결됐을 때만이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신은 편관이 되죠. 편관. 이랬을 경우에 신자진 삼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합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직장을 잘 다니고 또 승진도 하고 또 집에 부인과 관련도 잘 가정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다 다르는데요. 일단 여기를 보고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인신 충도 되지만 형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잘 살았는데, 잘 살고 있었는데 이민년이 옴으로써 1년이죠. 1년. 이민년이 옴으로써 여기서 보니까 어떤 법과 관련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관제수죠. 관제수. 그러면 이때가 잘 살고 있던 게 이 비견이라는 편인이라는 이런 것들이 옴으로써 내가 어떤 문서에 법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구 동업자와 일이 잘 틀어져서
이런 관제수가 엮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또 땅과 관리가 우리가 문서라 했잖아요. 문서면 또 내가 집을 뭐 내가 이제 상황이 안 좋다라면 뭐 우리가 뭐라 그래요?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던가 무슨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던가 아니면 땅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던가. 왜냐면 내가 어떤 친구들과 아니면 형제들과 함께 뭐 어떤 땅을 샀는데 집을 샀던지 건물을 샀던지 땅을 샀는데 합심해서 이게 조금 잘못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고요. 그래 아니면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배신하는 경우도 있죠. 배신은 어떤 식으로 오냐면요. 우리 같이 동업 한번 해볼래? 아니면 우리 같이 땅 한번 사볼래? 이렇게 해갖고 땅을 샀는데 그 땅 산 게 이 이민년이 닥침으로써 잘못하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자가 아니고 사가 있다. 이렇게 사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예, 관제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오가 있다라면 이제 여기서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지는 않고 뭐 배우자가 없다거나 오는 상관이죠. 상관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없다. 그러면 이때 이 운에 배우자가 온다는 거죠. 배우자 운이. 그래서 미혼은 결혼할 수도 있고 뭐 이혼했던 사람들은 재혼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신이 있는 것과 오가 있는 거하고 다 틀리죠. 그리고 또 오가 아니고 뭐 진이 있다. 진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편인과 비견에 어떠한 이제 이 시에 어떤 것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게 되고 나쁘게 되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똑같이 자진삼합을 하고 있는데 이때 시자리에 신이 있다. 그쵸? 이럴 때는 이렇게 신자진 상황이 삼합을 이제 이거는 우리가 반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신자진이 안 됩니다. 삼합이요. 이게 삼합이 안 돼요.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신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인신충이하죠. 인이 옴으로써 충이 됩니다. 충이 되는데 이게 어떤 충이라 해서 우리가 충은 내가 있던 것은 없어지고요. 없던 것은 생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인이 옴으로써 사업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뭐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꼭 한다는 법칙은 없고요. 이런 마음들이 생겨지거나 아니면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이 들어선다거나 이렇게. 이게 임신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때 자식을 낳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자식보다는 어떤 친구가 생긴다거나 어떤 이제 사업을 꾸미고 있다면 동업자가 생긴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주 전체 궁을 꼭 보셔야 된다는 거 분명히 아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대운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이 있는데
이거는 삼합이 되는 거죠. 아까는 삼합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는 삼합이 돼요. 그래서 이게 형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깨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운에서, 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대운에서, 대운, 어떤 법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대운에 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관이라면 뭐 신금도 되고 유금도 되고 또 경금도 되고 또 천간이죠. 이거는 천간, 이거는 지지로, 이게 관이 됩니다. 양금은 편관이 되고요. 음금은 정관이 되겠죠. 정관. 그래서 이런 관지수라는 게 이제 이것도 직장도 되잖아요. 관이라는 거는. 그래서 직장 다니고 있던 분들이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휘말려 이게 좀 잘못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뭐 음모라든가 뭐 그런 그런 걸 인해서 내가 휘말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직장이 없는 분들은 직장이 나오지만 직장을 다니게 된다지만 이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까요? 어떤 사람, 직장 동료에 의해서 또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운의 관이 지나가는 건지, 지나간다면 어떤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신금대운이다. 이 신금대운에 딱 왔을 때는 하필이면 또 신금대운이네요. 그러면 이 신금대운에는 편관이 되겠죠. 편관이 됩니다. 그러면 이 편관에 예를 들어서 여가 42세다. 그럼 43, 44. 이때 이민년이 이때 후반기에 왔을 때 45, 46 말이나 6월부터 이때 왔을 경우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초반에 왔을 때는 또 이런 상황들이 모르고 있다가 후반에 넘어가면서부터 대운에서요. 이때 상황이 더 크게 일어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게 이거를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든 거는 사주 전체 궁이 어떻게 내가 힘이 있냐 없냐, 아니면 내가 필요한 글자가 오냐 안 오냐. 예를 들어 필요한 글자다. 그럼 필요한 글자란 뭐예요? 내가 약하게 태어난 거잖아요. 아이고. 내가 뭐 여기가 수생목으로 이렇게 왔지만 내가 여기가 다시 뭐 사가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약하게 태어났어요. 약하게 태어날 때는 이 목이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목이 형을 하고 있어서 필요로 하는 글자도 되지만 화가 있는 경우는 목이 조금 그래도 설계가 되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화보다도 수가 있다. 수가 이렇게 있는 경우는 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하필이면 또 이게 재물을 탐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재물이 손재수 일어난다. 다른 사람이 이로 인해서 손재수가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차라리 수가 오는 것이, 대운에 수가 오는 것이 더 낫겠죠. 천간으로 수가 온다 하더라도 이게 목이 약했을 경우인데 이 수를 극하고 있는 뭐 토가 있다든가 또 여가 토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수를 받기가 조금 거북스럽죠. 근데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야죠. 근데 토가 3개가 있어요. 그럼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 수가 나를 도와주러 오는데 이 토가 3개가 있으므로 내가 도움을 받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약하게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토가 3개 있는 것보다는 천간으로도 무슨 여가 화가 있다라면 여기가 또 뭐 토가 있어도 여가 목이 하나 있더라도 수를 받을 수가 있죠. 아니면 여가 수가 있더라도 또 받을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수가 또 하나가 오므로서 이거는 뭐예요? 화가 식신이잖아요. 식신. 내 일을 조금 극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내 일이 조금 중단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 자식에게 조금 어떤 상황들이 발생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펼쳐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는데 평생의 사람들은 다 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또 이제 나쁜 운을 잡을 수도 있고 좋은 운을 잡을 수도 있고 하는데 결론은 내가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크게 일어날 것을 작게 일어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지혜로움이죠. 지혜로움. 그리고 정직이죠. 정직. 그리고 책임감 있는 행동. 이런 긍정적인 생각. 결론은 양심이죠. 양심 있는 행동을 한다면 어떠한 큰 관제에서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무슨 돈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돈이라기보다는 걱정이라기보다는 내가 사기를 안 치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살아왔다라면 내가 어떠한 것도 여기에 큰 일이 벌어질 일이 없겠죠. 평범하게 살아가겠죠.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거죠.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요, 내가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일이 있지만 그 펼쳐질 일 때 어떤 운에서 지혜로운 행동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과 내가 그 전에 책임감 있는 행동들을 하고 간다면 이런 일들은 조금 아주 좋은 쪽으로 흘러가겠죠. 근데 그거는 참 사람들이 하기가 어렵죠. 이렇게까지 하기가 되게 어렵죠. 이런 마음을 쓴다기가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대부분요. 왜냐면 자꾸 사람들은 살아가기를 욕심을 내게 돼요. 욕심요. 인정에 대한 욕구, 인정에 대한 욕구, 또 안정에 대한 욕구, 안정에 대한 욕구, 또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어요. 이 욕구가 계속 사람들은 왔다 갔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인정 찍고 안정 찍고 지배 찍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내가 지배하려고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도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요. 내가 안정에 대한 욕구를 하면 할수록 어떤 그 큰 모험은 안 할 것이고 인정에 대한 욕구를 계속하면 할수록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뛰어넘는다면 물론 그러면 자기 자신이 신이 되겠죠. 물론 자기가 다 신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인생 공부를 삼아서 인생 공부죠. 인생 공부를 삼아서 이거에 대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힘,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인정에 대한 욕구에 빠졌구나, 아니면 안정에 대한 욕구에 빠졌구나, 아니면 내가 누구를 또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에 빠졌네 하고 자기를 관찰한다면 관찰. 이거부터 관심법이라죠. 관심법.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눈, 마음의 눈이라 그러죠. 겉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이 생긴다면 어떠한 운이 오더라도 내가 그 운에 휘말리지가 않거든요. 실은요. 근데 이거 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두 번에 될 때까지 내 마음이 완전히 될 때까지 내가 나를 완전히 컨트롤 할 수 있을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뭐 우리가 10년 공부한다 20년 공부한다 그러죠. 뭐 근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생 공부를 통해서 내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꼭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는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겨야지만이
내 이 사주에, 타고난 이 사주에 내 인생을 다시 길을 잡고 갈 수가 있어요. 다시 길을 잡고 갈 수가 있는데요. 이 생각이라는 존재가, 이 생각, 이게 결론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좋게 흘러갈 수도 있고 나쁘게 흘러갈 수 있어요. 이 생각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갈 때는 분명히 내 운명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내가 이 생각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간다면 내 운명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내 운이 완전히 좋은 운으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는 보는 이유는 나를 보기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상황이 펼쳐져서 그 상황 속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 미리 파악하고 내가 나를 관리를 한다면은 절대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게, 행복한 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사주는 자기 길을 알기 위한 존재를 보기 위해서 사주를 보는 것이지, 나쁜 사주가 나왔다 해서 그걸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요. 좋은 사주가 나왔다 해서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좋은 사주라 해도 내가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좋지가 않죠, 결론은. 그래서 이 사주에 대한 궁금하신 사람, 궁금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앞으로 뭐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어떤 나를 관리하는 그 지혜의 눈, 관찰의 눈이, 마음의 눈이 열린다면 얼마든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까지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항상 하다 보니까 간단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이야기거리가 조금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좀 참고 삼아서 내 인생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또 2022년 갑일간의 용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뱀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 또 감사드립니다. 안녕.